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앞 시간에 이어 필자가 최근 출판한 만화로 배우는 MPL 책자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자는 작년부터 맹지 책자를 시작으로 법정지상권, 공유지분 경매, 부동산 등기, 유치권, MPL 책자까지 오랜 기간 지필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또한 필자는 그간 학원에서 강의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경매 강의 노트를 만화로 출판하기 위한 작업을 마쳤고 이 책자도 3월 중에는 출판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필자는 현재 의정부에서 세형 경매 학원을 운영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전화로 문의를 하시는데 학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한번 들어보시는 것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매 강의는 강의 교재로 1시간 내지 1시간 10분 정도를 강의하고 나머지 시간은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물건을 8건에서 10건 정도를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체적인 학원 수업을 직접 학원에 나와서 듣는 대면 강의와 줌 프로그램을 통한 인터넷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들께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필자가 진행하는 줌 강의를 듣고자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OK 경매를 검색하셔서 필자에게 연락해 주시거나 학원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강의 시간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며 강의실 오픈은 강의 당일 오후 6시 반에 오픈합니다. 자, 줌을 통한 인터넷 강의는 월 수강료를 10만원으로 하고 있으며 수강 신청하신 분에게는 기본 교재를 무료로 택배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1년을 수강 신청하신 분에게는 100만원에 해드리고 기본 교재 및 필자가 집필한 도서 8권을 무료로 택배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은 앞 시간에 이어 만화로 배우는 MPL 책자 중 MPL 장단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앞 시간에 필자는 MPL을 하는 목적이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낙찰을 받을 목적인지 아니면 배당을 받을 목적인지 먼저 정한 다음 MPL을 매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시간은 MPL 장단점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MPL 장단점을 잘 이해하시면 MPL을 매입하거나 MPL 매입 후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MPL의 장점은 크게 5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전성, 황금성, 양도세 문제, 자금 부담, 낙찰의 용이성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MPL 채권의 안정성입니다. 보통 우리가 매입하는 MPL은 거의 1순위 채권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 1순위인 채권인 국민은행의 근저당을 매입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만약 MPL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1순위 채권인 국민은행 근저당권을 2차례 유찰 후 매입 협상을 시작했다면, 즉 국민은행의 채권 원리금은 근저당권 액수인 10억 원에 근접했을 겁니다. 이때 MPL을 매도하고자 하는 은행 측에서는 보통 전 법사가, 즉 9억 1천만 원 이상으로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안정성을 말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최초 법사 가격이 15억 원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건은 보수적으로 봐도 10억 원 이상은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채권은 9억 1천만 원으로 매입을 한다고 해도 손해를 보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자, 다음은 MPL의 황금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금성은 경매 물건을 매각해서 현금으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으면 매각하는 데 있어 보통 1에서 2년은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MPL은 황금성이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자, 앞에서 MPL의 목적을 말씀드렸는데 낙찰의 목적이 아닌 배당의 목적으로 경매에 참여한다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개월 정도면 해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고 관심이 많으신 양도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양도세는 예민한 부분이라 필자가 책자에서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책자를 읽어보신 분들은 왜 마무리를 정확히 안 했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몇 군데 있을 겁니다. 당초에는 이 부분도 정확히 집필하 했으나 출판사와 미리 교정을 도와준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은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삭제를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방송에서도 그 부분은 은근슬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필자가 강의하는 학원에서는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나 책이나 온라인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를 보면은 10억 원의 건재당권을 배당을 받을 목적으로 NPL로 7억 원에 매입한 경우 누군가 9억 원의 낙찰을 받았다면 NPL로 매입한 사람은 9억 원을 배당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 2억 원의 차익이 발생합니다. 자, 이와는 달리 두 번째의 사례는 본인이 NPL로 매입하여 직접 경매에 참여해 경락을 받고 매도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서 첫 번째의 경우, 즉 NPL로 매입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양도세 등의 세금을 얻고, 두 번째의 경우, 즉 NPL로 매입하여 직접 경매에 참여해 낙찰을 받아 양도를 한 경우 양도세는 경락을 받아 매도한 금액과의 차액, 즉 그림에서 보면은 2억 원에 대한 양도세만 부담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 심판원 사례나 판례 등을 보면 매우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말씀드릴 수가 없으나 조심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금 부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듯 33억 원의 농협 건재당권을 홍길동이 NPL로 매입했을 경우 과연 얼마만큼의 자금이 소요되는지를 보겠습니다. 33억 원의 건재당권을 NPL로 매입할 경우 실제 매입 금액이 24억 원이라면 이 건재당권을 담보로 질권대출을 90%까지 받을 수가 있으므로 21억 6천만 원을 대출을 받고 건재당권 이전 및 설정 비용, 그리고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비용까지 환산한다면 3에서 4억 원의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즉 33억 원의 건재당권을 NPL로 매입할 경우 3에서 4억 원의 자금만 소요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NPL의 단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NPL은 잘 매입하면 큰 수익을 내지만 잘못 매입하면, 즉 분석을 잘못하면 큰 위험이 따릅니다. 또한 법원의 채권자 변경, 건재당권 변경, 채권 양도 통지 등이 있지만 직접 해보시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NPL을 매입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것이 매입을 위한 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수익을 내려면 이런 어려움과 수고로움은 감수해도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NPL로 채권을 매입했는데 채무자가 개인 회생 신청을 하면은 경매가 일시 정지되므로 질권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 이율이 높으므로 이자 부담의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매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고 NPL 채권을 잘 매입한다면 큰 부가 창출될 수 있으므로 부단히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NPL의 장단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방송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원하시는 내용이나 주제 또는 사건 번호를 올려주시면 가능하면 방송을 해드리겠고, 이렇게 올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필자가 오픈한 줌 강의를 수강하실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 OK 경매에 신청을 하시거나 전화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필자가 강의하고 있는 의정부 세영 경매학원에 들리실 기회가 된다면 실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